월에 뭐 100만 원, 200만 원씩 받고 하는 업체들도 결국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. 프랜차이즈를 하냐, 다점포를 하냐, 전수 창업을 하냐, 이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. 프랜차이즈는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에요. 잘못하면은 싹 다 망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, 전수 창업은 리스크가 없어. 아예 없는 게 전수 창업이에요. 대신에 리턴도 적은 편이죠. 쌀국수가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데 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가지고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는 재료비가 계속 안 좋아질 거란 얘기라고 그냥 치면 되거든요. 지금 당장은 돈가스보다 쌀국수가 무조건 좋죠.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, 걸어보라 그러면 3년 뒤에는 돈가스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요.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어떤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 팩트 포킹이 날 것 같아요. 사장님은 무엇이든 여쭤보십시오. 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국밥이라는 거는 사실 마케팅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마케팅으로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는 아이템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.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뭔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되게 좀 드물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걸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12시간을 끓인다든가 뭔가 프랜차이즈 맛이 아닌 진짜 우리만의 맛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, 맛이나 비주얼이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마케팅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게 일단 현실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높인다 그러면 사장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 방문자 리뷰랑 블로그 리뷰, 그 다음에 이 사진, 이게 돼야 돼요. 이게 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블로그 리뷰는 여기서 부르시면 되는 건데, 남들 올려놓은 걸 보면 아실 거예요. 한 3만 원어치 정도만 줘도 와서 그냥 먹거든요. 일단 블로그 체험단 부르는 게 좀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최소 10팀씩은 불러야 돼요. 한 달에 최소 10팀. 방문자 리뷰 같은 거는 보통 그냥 뭐 음료수 같은 거 많이 주는데, 매장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있잖아요. 영수증 리뷰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그것도 거의 한 달로 치면 한 100개 이상씩은 쌓여야 돼요.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정도 급이라 그러면 사실 뭐 마케팅 업체 중에서 월에 뭐 100만 원, 200만 원씩 받고 하는 업체들도 결국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대신에 들어왔을 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음식 자체가 비주얼이나 맛이 좋고, 들어가서 찍어서 보고 싶게 만들고, 봤을 때 공유하고 싶어지게 만들고,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지만 그게 됐다는 존재 하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채우는 거죠. 배달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을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여쭤보신 건데, 그거는 사실 국밥으로는 쉽진 않아요. 근데 배달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. 광고 해가지고 오게 하면 너무 좋죠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, 쿠팡이츠 다 하셔가지고 늘 수 있는 늘려보시고 한 그래도 2,000 정도 돼야 돼요. 안 되면은 그때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시죠. 이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그로를 끈다 그럴까요? 관심을 끌려고 그러면 좀 확실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, 요즘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뭐 한 7, 8천만 원 정도 이런 매출을 막 거의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, 사장님께서는 지금 월세가 100이잖아요. 월세가 100인데 5천이면 사실 대단한 건데 사실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. 월 매출이 1억인데 월세가 1,000만 원이래요. 사장님보다 안 남아요. 근데 월 매출이 1억짜리가 훨씬 광고하기가 좋단 말이에요. 월 매출 5천이라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쫙 뿌리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사장님께서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7천 이상은 아무리 못해도 나오는 정도로 그런 매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. 모델 매장이. 가맹점일지라도. 가맹점이든 직영점이든 사장님이 지분을 넣은 거든 굉장히 훌륭한 매장이지만, 그거를 프랜차이즈로 내가 빵 터트리기에는 일단 그 매장 자체는 임팩트가 약하다는 얘기예요. 의사결정을 할 때 프랜차이즈를 하냐, 다점포를 하냐, 전수 창업을 하냐, 이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. 프랜차이즈는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에요. 잘못하면은 싹 다 망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, 전수 창업은 리스크가 없어. 아예 없는 게 전수 창업이에요. 대신에 리턴도 적은 편이죠.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전수 창업 제가 하잖아요. 저가 건당 그럼 8억이잖아요. 들어가는 비용 하나도 없이 8억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지만, 어떤 프랜차이즈 매장을 뭐 수백 개씩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100억, 200억씩 받고 난 엑시트 할 거야,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간지럽죠, 저 같은 사람이. 근데 이거는 이제 가치의 차이인 건데, 사장님께서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 좋으면 도전해 볼 만한 게 프랜차이즈 사업인데, 나 진짜 나 노빠꾸로 밀고 나갈 거야. 그럼 프랜차이즈가 돈이 확실히 되긴 합니다. 그렇게 위험한 거 싫어. 그러면 전수 창업이 확실히 안전하고 편안한 건 있어요.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, 저는 2, 3억 가지고 창업하시고 나머지 2, 3억으로 집 사시는 걸 적극 권장드릴게요. 일단 그래? 사실 5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실패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.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2, 3억만 있어도 진짜 충분하단 말이에요. 2, 3억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나머지로 내가 안전자산을 구축해놓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. 창업을 안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투자해가지고 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렇게 하고 싶으면 투자를 받아서 하면 돼요. 사실 뭐 회사도 좋은데 나오시고 그러면 그냥 지분 태워서 5대5로 하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하시는 거 적극 권장. 일단
그렇게 하고 메가 프랜차이즈라 그러면 인지도가 높은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올라타가지고 얘네들을 바람을 타서 올라간 다음에 권리금을 잘 받고 판다. 이게 어느 정도 기본 개념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. 테라님은 조금 사업적으로 크고 싶다 이런 욕심이 확실히 있다고 하시니까 안정적인 거라든가 잘 모르는 브랜드라든가 이쪽이 아니라 요즘 뜨는 브랜드 쪽으로 가는 게 확실히 맞긴 맞아요.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유행에 대한 거를 내가 하는 게 맞냐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신다 그랬잖아요. 근데 메가 프랜차이즈라 그러면 유행에 민감하게 무조건 반응을 해야 돼. 그거를 하신다고 마음먹은 이상 나는 유행은 잘 모르겠으니까 불안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메가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는 그래요. 그쪽 방향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장님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갈아 넣을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이신 건가요? 갈아 넣어가지고 죽도록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그렇지만 돈이 수익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많이 다르거든요. 진짜 갈아 넣어서 한다. 그러면 돈가스가 나쁘진 않아요. 근데 돈가스를 갈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료비가 되게 높아요. 돈가스가 45% 50% 가까이 되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.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. 아주 대중적이고 경쟁이 엄청 세잖아요.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급이 있는 브랜드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. 특히나 돈가스 같은 거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돈가스 좀 골라 먹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하면 완전히 별로거든요. 하려면 그래도 평균 매출이 높을 만한데 근데 그런 데가 재료비가 당연히 높아요. 재료비가 원래는 한 40%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막 50%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대신에 매출은 높겠죠. 열심히 하는 만큼 인건비는 안정적으로 뽑을 가능성은 높아요. 그런 것들이.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치킨집. 치킨집은 극단적으로 60%까지 높은데 대신에 차리면 여간하면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장님이 갈아 넣으면 여간하면 500에서 1000 정도는 벌어요. 근데 너무 갈아 넣어서 그렇지. 그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된 게 돈가스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망하면 진짜 안 되잖아요. 그거 기준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돈도 좀 들고 좀 갈아 넣더라도 좀 안정적인 브랜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거를 좀 찾는 게 확실히 나아요. 그래서 매장 100개 이상 되고 평균 매출이 괜찮고 평균적인 매출이 그래서 한 3천 이상은 나오는 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가맹점도 한 100개 정도 이상은 있다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쌀국수가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데 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가지고 불안한 측면은 있어요.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는 재료비가 계속 안 좋아질 거란 얘기라고 그냥 치면 되거든요. 지금 당장 순간으로 보면은 쌀국수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. 그리고 뜨는 브랜드도 많고 괜찮고 지금 당장은 돈가스보다 쌀국수가 무조건 좋죠.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걸어보라 그러면 3년 뒤에는 돈가스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요.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해보시는다 그러면은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지금 제가 느낀 사장님의 저기는 사업적으로 욕심이 막 큰 느낌은 아니고 집 있으세요? 자가? 집도 사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사장님은 그냥 편의점 하시면서 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사업적으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그냥 근데 하루에 지금 거의 3-4시간 정도 일하신다고 했잖아요. 그냥 3-4시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시고 그래도 사실 좀 자유롭게 좀 비울 수 있잖아요. 어느 정도 자유롭게 비울 수 있잖아요. 그때 집을 보러 다니세요. 그게 훨씬 나아요. 그 상태에서 내가 또 창업을 하느니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좋은 재테크 수단을 될 만한 집을 산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모두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. 사장님도 그게 설득할 것 같아요. 직원 관리도 필요 없잖아요. 그거는 3-4시간씩 하시면서 누구 그만두면 8시간 하면 되고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 3-4시간을 기본으로 하면서 재테크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? 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정직원을 뽑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만한 돈을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.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더 줄 거예요. 그러니까 인건비를 내가 한 100만 원 더 쓸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할 필요가 저는 사장님이 그냥 알바생 관리를 직접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100만 원씩 딴 사람한테 더 쓸 필요가 뭐 있어요. 100만 원씩 내가 1년 이내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 사는 게 훨씬 낫죠. 사장님은 그러니까 오토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. 사업적으로 확장해서 내가 갈 거 아니면 내가 가게 하나를 그냥 한 개 알아서 굴러가 나는 집 보러 다닐게 여기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사장님이 직원이라고 쳐봐요. 사장님이 직원인데 사장은 자기 집 보러 다니고 집 사가지고 재테크해가지고 집이 5억짜리가 10억으로 오르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편의점에서 250만 원 받으면서 사장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알바생 스트레스 내가 다 받고 있어요. 그럼 그 직원이 배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배근하려고 그러면은 사장이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250만 원이나 350만 원 400만 원도 받고 이 사람이 너 덕분에 내가 사업 키웠으니까 내가 너 임원 시켜줄게 관리자 하자 이런 게 이제 꿈이 있는 거예요. 직원인데 사장님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. 그런데 내가 250만 원 받고 가만히 여기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요. 사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 달에 한번 뛰어가지고 잔소리하고 있어 진짜 짜증나는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. 그런데 그 불만이 안 쌓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적으로 성장한 거에 대한 가치를 너에게도 나눠줄 거야. 그러니까 묵묵히 나를 믿고 일을 해줘. 그러면은 어디 가서 사장님이 눈앞에 안 보여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다른 부가가치를 내가지고 그게 콩고물이 나한테 떨어지니까 열심히 일을 하죠.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업인 거고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어떤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 팩트 포킹이 날 것 같아요. 사장님은 내 수익에서 100만 원을 더 주고 직원을 뽑아서 하면 돼요. 하지만 그 직원이 오래 붙어 있진 않을 거예요. 사장님이 그리고 마음 편하진 않을 거예요.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원활하게 굴러가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. 저는 그게 베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
사장님은 사업적으로 확장하는 게 저거 먼저가 아니고 그쪽으로 빠르게 갈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, 지금 상태에서는. 네네. 그러면은 저는 100만 원, 50만 원이라도 내가 좀 더 일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해서 100만 원, 150만 원, 200만 원 일을 안정적으로 버는 게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확실하게 저는 네.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네. 다음 사업보다는 그냥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데 네.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돈을 알뜰하게 모아야 되니까 그쵸. 돈을 알뜰하게 좀 더 모을 수 그냥 있을 모았으면 그러면 좋겠다. 네. 모을 수 있을 때 지금 모으면 좋겠다. 저는 그 생각이 무조건 첫 번째.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다 맡겨놓고 나온다 이런 생각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장님은 그것보다는 그냥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네.